한 여자가 흐느끼며 무릎을 꿇습니다. 텅 빈 방 안 그녀의 울음소리는 절망의 무게를 담은 채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듣는 이의 심장을 꿰뚫는 믿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죠. 제가 교수님을 죽였어요. 그날 밤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그녀의 입을 통해 비로소 밝혀집니다. 한때는 존경하는 스승이자 세상 전부였던 연인. 그녀는 왜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렸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정말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던 걸까요? 그 처절한 고백의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타협 없는 야심과 독고탁 회장이 이끄는 신라주조와 전통과 명예를 지키는 오천수가 이끄는 독수리 술도가의 오랜 대립에서 시작됩니다.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두 가문 사이에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사랑이 위태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수리 술도가 오씨 형제들 중 한 명이며 존경받는 대학 교수인 오범수와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의 애지중지하는 딸 독고세리가 그 주인공이었죠.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집안의 아들과 딸이라는 결코 허락될 수 없는 사랑? 두 사람은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며 언젠가 모든 이에게 축복받을 날을 조심스럽게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그들의 작은 행복을 비웃기라도 하듯 평화롭던 수면 아래의 모든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충격적인 사건을 터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46회 마지막, 독고탁이 형사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 신라주조 사옥 앞에서 독고탁 회장이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질문의 홍수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오히려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독수리 술도가가 벌레 먹은 쌀로 술을 빚는다는 가짜 영상을 제작, 유포하도록 직원을 사주한 혐의로 전격 체포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첫 번째 희생양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범죄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독고세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사랑하는 오범수와 그의 가족에 대한 깊은 죄책감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범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그의 연구실로 찾아가 어렵게 입을 엽니다. 교수님, 정말 미안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교수님이랑 가족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교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관계의 끝을 암시하는 가장 아픈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 잠시만 시간을 가져요.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사랑하기에 떠나야만 하는 잔인한 현실 앞에 두 사람의 비극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에게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벽은 반성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완벽한 작전실이었습니다. 그는 창살 없는 감옥, 즉 변호사 접견실을 통해 바깥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무너진 왕좌를 되찾고 자신을 배신한 모든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첫 번째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 필리핀에서 송환된 조 전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변호인단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증인이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그 진실을 믿지 않게 만들면 돼. 그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걸 더러운 쓰레기로 만들어버려. 독고탁의 눈은 비열한 미소로 번들거렸습니다. 그의 지시가 떨어진 직후 그가 거액을 주고 관리해온 위기관리팀과 온라인 여론 조작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유령 아이디가 만들어지고 온갖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의 댓글창은 조 전무를 향한 악의적인 정보들로 도배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사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된 이야기들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단독 조 전무,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수십억 탕진. 도피 자금의 출처는 충격. 조 전무의 문란한 사생활 사진 유출. 그가 독수리 술도가 측과 내통한 정황 포착. 모든 것은 계획된 배신극?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은 곧 사실로 둔갑했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극적인 소스들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조 전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냉철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의 인격 전체를 난도질하려는 대중의 광기 어린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기도 전에 독고탁이 설계한 사회적 지옥 속에서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의 잔인한 복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증인의 신뢰도를 파괴하는 것은 방어 전략일 뿐 그의 진짜 공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칼날은 감히 자신의 딸 독고세리의 마음을 훔치고 자신을 범죄자의 아버지로 만든 남자 오범수를 향했습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부하에게 나지막에 읊조렸습니다. 내 딸의 옆자리를 탐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그놈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교수라는 명예에 그 위선적인 가면을 내가 직접 벗겨주겠어. 음모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독고탁의 사람들은 오범수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한 여학생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학업 상담을 핑계로 오범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그의 연구실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범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그의 개인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 안에는 신라주조의 대회비로 분류된 핵심 기술 자료들이 마치 범수가 해킹해서 빼돌린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로그 기록과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신라주조 내부의 익명의 제보자를 자처한 인물이 한 언론사에 이 사실을 터뜨렸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신라주조의 위기를 틈타 핵심 기술 탈취 시도. 그 중심에 오너의 아들 오범수 교수가 있었다. 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독고탁은 이 모든 상황을 구치소 안에서 태연하게 보고받으며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만족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 모든 폭풍의 눈밖에 있던 장미애는 자신만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진료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그녀의 앞에 놓인 CT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낮은 목소리는 그 어떤 소음보다도 날카롭게 그녀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뇌종양,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선고 앞에서 그녀의 세상은 소리를 잃고 흑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의 구속 그리고 자신의 죽음, 연이어 닥친 비극 앞에서 그녀는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망연자실하게 걷던 그녀의 눈에 엄마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어린 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장미애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 홀로 남겨질 딸 세리에 대한 애끓는 걱정이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내가 없어도 내 딸 세리가 이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게 그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성벽을 만들어주고 떠나야 한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딸을 지켜야 한다는 어머니의 처절한 결의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불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신라주조의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고탁이 무너뜨린 왕국 그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딸을 위한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릴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경쟁사 대표가 구속된 틈을 타 기술을 훔치려 한 비도덕적인 교수. 이 붉은 나귀는 순식간에 오범수의 삶 전체를 잠식했습니다. 존경받던 학자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강의실에는 학생들의 존경심 대신 의심과 경멸의 수군거림만이 남았습니다. 대학 본부에서는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매일같이 기자들이 그의 연구실 앞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이 뿌려놓은 거짓의 씨앗은 대중의 분노와 언론의 무책임함을 양분 삼아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괴물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범수는 가족들의 믿음 속에서 꿋꿋이 버티려 했지만 자신 때문에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자며 범수를 밀어냈던 세리는 이 소식에 더 큰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녀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알림으로 뜨거웠고 화면을 켤 때마다 보이는 것은 연인 오범수의 얼굴과 산업 스파이, 파렴치한이라는 단어들의 끔찍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교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이것도 아빠가 꾸민 짓일 거야. 하지만 독고탁의 계략은 교묘했습니다. 언론은 내부 고발자와의 단독 인터뷰라며 범수의 연구실을 드나들던 여학생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오 교수가 평소 신라주조의 기술에 과도한 관심을 보였다. 는 그녀의 거짓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처럼 포장되어 세리의 마지막 믿음마저 뒤흔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하는 의심의 목소리와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야 해라는 이성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처절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녀가 범수에게서 등을 돌린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세리의 의심은 가장 원망하기 쉬운 상대를 향했습니다. 남편이 구속되자마자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 전면에 나서려던 어머니, 장미애. 타이밍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세리의 눈에는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딸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는 확신이 되어 그녀를 장미애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세리는 폭풍처럼 장미애의 사무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보고 있던 장미애는 딸의 핏발선 눈을 보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들고 있던 핸드폰을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화면에는 오범수의 추락을 알리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가 회사를 차지하려고. 결국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야? 우리 아빠 감옥에 보내고 이제는 범수 교수님까지 함정에 빠뜨린 거냐고. 그것은 질문이 아닌 단죄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오직 딸을 위해 지옥 불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던 장미애는 딸의 날카로운 오해 앞에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길 바랐던 딸의 입에서 나온 가장 잔인한 비수였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세리야. 내가 아파서 너를 위해 이러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진실은 지금의 세리에게는 더 큰 상처이자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딸은 자신을 동정하게 될 것이고 남은 인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테니까요. 차마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절망에 빠진 세리에게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시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녀의 관계는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파탄 나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온 순간 독고세리의 세상은 완벽한 무채색의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연인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된 절대적인 고립감. 그녀는 비틀거리며 밤거리를 헤매다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이 남았다는 듯 오강수를 찾아갑니다. 모든 것을 잃은 세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이 생각한 오강수 앞에서 흐느끼며 무릎을 꿇고 떨리는 입술로 그 믿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죽였어요. 제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제 손으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녀의 처절한 고백에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오강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울어도 돼요. 하지만 이걸로 끝내선 안 돼요. 범수 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세리 씨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의 말은 비난이 아닌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녀의 죄책감을 인정해주면서도 이대로 무너지지 말라는 진심 어린 격려였습니다. 그 순간 세리의 눈에서 흐르던 뜨거운 눈물이 멈춥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마침내 무언가 다른 빛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불이 꺼진 신라주조의 거대한 사옥 앞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자 이제는 그녀의 어머니가 차지하려는 전쟁터. 그녀는 홀린 듯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만이 사용하던 최상층의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짙은 가죽과 오래된 양주 냄새가 뒤섞인 공간은 성공한 남자의 권위와 몰락한 자의 고독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아버지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그 자리는 그녀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에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정의도 선의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력한 이야기를 만들고 누가 더 잔인하게 상대의 목을 조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배신당한 경영인이라는 이야기로 자신을 포장했고 어머니는 회사를 지키려는 구원자라는 이야기로 스스로를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오범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쉽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 내가 선량한 피해자로 남아 눈물만 흘리고 있는 동안 그는 괴물들의 싸움에 휘말려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끝내야 한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것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보이지 않는 손들을 향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합니다. 아버지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스스로가 괴물이 되기로. 진실을 찾기 위해 거짓을 선택하고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큰 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독고세리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모두 닦아낸 얼굴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비밀금고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조작 영상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독고탁의 진짜 약점이자 신라주조의 추악한 원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기로 소문난 한 탐사보도 전문기자의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최철호 기자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우리 가족의 진짜 비밀에 대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그 낮은 독백은 순진했던 공주가 자신의 성을 불태워서라도 왕을 끌어내리기로 결심한 새로운 괴물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믿게 된 한 여자, 독고세리. 그녀는 짓밟힌 연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킬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순수했던 그녀가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지금, 이 비극의 소용돌이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가 손에 쥔 가족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녀의 선택은 과연 억울한 누명을 쓴 오범수를 구원하는 길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끝장내버릴 더 큰 파멸의 시작이 될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어머니 장미의 그녀의 처절한 모성애는 과연 딸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철창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조종하는 절대악 독고탁. 그는 자신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칼을 겨누기 시작한 딸의 반격에 과연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아버지의 비밀을 손에 쥔 딸과 옥중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잔인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비극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이들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